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개편과 함께 이 코너가 사라지면 어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종목인지 알아볼게요. 엠비골드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살아남았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코너가 네. 사라지길 그 누구보다 바랬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조회수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제작진에게는 너무 바쁘다라고 아니, 바쁜 건 맞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점심 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화요일은 3번을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김영민 매니저, 우리 수상한 종목 시간에 가장 눈에 띄는 김영민 매니저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10개 종목을 모두 다 맞춰주셨어요. 이러니까 안 잘리고 살아남은 거예요. 네. 100%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지난주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네. 레고캠 바이오 강력업 적중 이거 이제 하단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런 걸 좀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개편 네. 때문에 너무 바빠서 네. 하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강력업의 종목이 바로 그 다음날 급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셀트리온도 강력업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목해 주세요. 돈이 되는 시간 오늘의 10개 종목 후보 보시죠.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건설 플랫폼 이렇게 종목군 올라와 있고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들 순위로 꼽아봤어요. 1위는 셀트리온, 2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DX와 에코프로버티, 태영건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할 말이 많은 종목이죠? 네. 셀트리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뒤늦게 강력하게 그렇죠. 반영될 줄 몰랐어요. 네. 오늘도 15%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쳤고 저희가 12월 12일에 강력업 의견으로 셀트리온을 이야기한 이래로 주가가 30% 넘게 네.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아셨나요? 그리고 사실은 11월 초에도 제가 셀트리온을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꼽아드렸어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네. 수익률이 55% 정도예요. 오늘 최고가 대비하면 거의 뭐 60%에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정현 아나운서께서 지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 플러스 오늘 단기적인 좀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 일본의 이제 다케다 제약과 이제 체결을 했던 ETC 이제 전문의약품 이제 판매와 관련된 이게 판권을 싱가포르 이제 사모펀드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계약 공시가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현금 2,099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투자해놨던 걸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에 성공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이제 엑시트를 한 거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이제 반응이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되면서 오늘 셀트리온 주가도 15% 정도 급등,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아주 강한 시세를 좀 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시장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합쳐질 예정이고 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아직은 뚜렷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죠. 추후에 할 것이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뭐 당장 연내에 이루어지긴 좀 힘든가요? 아니요. 가장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직접 이제 IR한 내용,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연말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이제 성사가 됐고 주총 통과하면서 1월 12일 날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법인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될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셀트리온 제약과 2단계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데 요 2단계 합병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게 오피셜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또 주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보세요. 셀트리온의 이제 서정긴 회장이 네.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조 단위가 넘어가도 무조건 합병시키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불과 2개월 만에 막 50% 60% 이제 급등하는 걸 봤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합병을 하면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할 주주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반기 안에 2차 합병까지 이제 마무리되고 그야말로 이제 합병법인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거래가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저는 무난히 성사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그 누구보다 강하게 네. 움직인 것 같아요. 물론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 네. 셀트리온은 15%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내일장의 셀트리온은 추가 상승 가능할지 그리고 원래 항상 K세론이 가장 큰 악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법인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좀 주춤할 것 같은지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업 의견, 뭐 셀트리온도 저는 오늘 업 의견을 좀 드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냥 같이 묶어서 업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이제 전략적 차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료는 그좀 부수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은 그 판권 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이제 솟구쳤다는 건 결국 합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셀트리온 그룹주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2차 합병과 관련된 재료가 아직 남아 있고 사실상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은 가장 작았는데 덩치가 큰 이제 셀트리온 큰형님하고 합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합병 비율을 따질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이 오늘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됐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도 저는 이제 합병 법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 진출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일단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 자체가 아주 빠르게 지금 호전되고 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 SC를 필두로 해가지고 허주마, 트룩시마, 그다음에 미국에 승인받은 이제 진펜트라 이런 것들이 북미 시장,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 우리 작년 마지막 거래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에는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강한 매수세가 대장주들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수급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합병과는 상관없이 이제 본업의 이슈를 따라서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리뷰를 해드렸을 때도 24만 원 정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보통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론 오늘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됐는데 시장은 좋았는데 포스코 DX는 좀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합병법인 셀트리온도 상장이 이제 합병 상장이 되고 나서 며칠 동안에는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서 만약에 합병 이후에 거래가 재개가 됐을 때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은 조정을 이제 좀 지켜보셨다가 재진입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전에 이야기했던 24만 원 정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23만 원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업 의견 같이 동반해서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카카오 오늘 6%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렇게 수상한 종목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저희가 질문 드릴 만한 그런 뚜렷한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맞아요. 오늘 장 상승 배경은 단순히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2024년 기대 때문일까요? 이게 지금 왜 오르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가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너무 많이 빠졌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업종 대표주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낙폭 과대 구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대표적인 또 낙폭 과대 종목이었던 인터넷 업종. 그게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로 이제 대변되는 종목들이고 특히나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시가총액 가장 큰 애플을 필두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등등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상승을 좀 시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테크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이 종목들은 너무 못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가 매수세,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좀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소외주들의 반란. 네, 그렇죠. 네,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도 그렇게 기대해도 안 가다가 마지막에 연말에 그렇게 랠리가 나왔잖아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또 최근에 현대차가 오늘 또 시총 포스코홀딩스를 뛰어넘었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2024년에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는 AI잖아요, 결국은. 얘네들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은
AI가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 작년에는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도 생성형 AI 만들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 경쟁,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경쟁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누가 먼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제 오픈 AI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 이제 출시를 했고 토종 뭐 생성형 AI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먼저라기보다는 서비스 경쟁이 이제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누가 소비자들한테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AI 구독형 서비스와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는 일단 뭐 선진입하는 데는 조금 실패했죠. 네이버하고 비교해봐도 많이 뒤처졌고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많이 뒤처졌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빨리 출시하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코 GPT 뭐 이런 이제 별칭이 붙어 있는데 국내 이제 토종 생성형 AI가 사실은 사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저는 결정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은 뭐 이런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좀 수급적인 이슈, 네. 낙폭 가대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한 거고 올해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AI 시장을 과연 어떤 이제 소비자들을 또 차지를 하게 되고 매출 구조가 이제 어떻게 형성될지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카카오에 대한 주가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최근 3개월 새 주가가 40% 넘게 네. 올랐습니다. 알게 모르게 꾸준히 올랐는데요. 이 카카오 내일장에 추가 상승 가능할지 또 더불어서 이제 다가오는 CS2024에서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네. 갤럭시를 이제 공개하잖아요. 그때 같이 네이버와 카카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투자 의견까지 주시죠. 네. 카카오는 일단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업 의견을 드리는데 저는 사업적인 포인트보다는 여전히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낙폭과대다. 낙폭과대요. 최고가 대비하면 여전히 좀 3분의 1 토막 정도의 이제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그동안에 별로 한 게 없어 보이지만 구조조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CEO 다 교체하고 있고 부실 자산들 계속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소리 소문 없이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피를 깎는 노력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반영을 좀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카카오가 너무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을 좀 하는 과정에서 뭐 도덕적인 이제 비판도 좀 많이 받았었고 실제 사업적으로도 너무 이제 방만한 부실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영 효율성이 이제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이버는 오히려 실적 턴어라운드가 카카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좀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올해 뭐 커머셜 쪽도 그렇고 생성형 AI 쪽도 그렇고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은 카카오가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업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카카오 이렇게 내일장 업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반등이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이번엔 제주반도체예요. 오늘 21.9% 급등 네. 마감했고 코스닥이 1% 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 네. 오늘 반도체주들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특히나 CXL 관련주들이 뜨거웠던데요. 뭔가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까? 시장이 이제 오늘은 또 3C가 막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포인트가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막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끝났나 싶었는데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최고 수혜주로 지금 제주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CXL 관련돼서는 또 엑시콘 또 뭐 네오셈. 제주 반도체도 뭐 다 갖다 붙이면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가는 이제 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이제 시세를 분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오전장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되게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니까 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쉬고 소부장 종목이 이제 가려나 보다 했는데 막판에 보면 또 삼성전자도 같이.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또 땡겨놓고 끝났잖아요. 네. 역시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를 저는 오늘 시장이 극명하게 좀 보여줬다. 결국 제약바이오 한 축, AI 반도체 한 축이 올해도 여전히 이제 주도 업종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CXL 그 다음에 또 순환매가 또 진행이 되면 또 HBM 이런 쪽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지만 소부장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79,600원에 네. 정말 8만 전자를 앞두고서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또 한 해 동안의 주도주는 반도체일 것이다라는 거에 힘을 실어줬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 시장 안에서 뉴스가 자꾸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 1월 효과 반도체 기대하시는 분들은 네. 그 CS2024에서 온디바이스 AI 보신 네. 분들 있고 또 CXL 시장이 상반기에 개화될 것이다. 네. 지금 인텔이 그 시장을 잡기 위해서 막 전쟁을 맞아요. 벌이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네. 그럼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종목들을 정리해 보는 거 어때요? 네. 전쟁, 전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일단 이게 우리가 네. 주가를 움직이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뭐 펀더멘탈도 있고 수급적인 요소 있고 재료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AI 쪽은 펀더멘탈은 당연히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고 새로운 시장이 이제 개척되면 신규 수요가 이제 창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냥 어느 정도 깔고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CES. 거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 보핏도 공개할 거고 맞아요. CES를 전후로 이제 갤럭시 S24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결국은 HBM 시장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뭐 콜테스트 통과했다 이러면서 HBM 시장 쪽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HBM3 시장 쪽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CXL 쪽에서는 삼성전자 향 수혜주들이 강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오늘 또 급등한 엑시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HBM 이슈가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던 종목들이었어요. 네. 저도 엑시콘 이게 삼성전자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HBM 관련된 종목들이 뜰 때 한미 반도체나 이런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엑시콘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우하향하다가 이게 CXL 전용 검사 장비 개발한다 이런 얘기 딱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CXL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나 돼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생산과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그게 또 상반기로 앞당겨지잖아요. 네. 퀄컴하고 삼성전자가 뭐 전쟁을 벌인다, 뭐 전투를 벌인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붙어주면서 뉴스가 나오면 최소 그냥 10% 20%씩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사실 우리가 소부장 종목들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급등하는 걸 되게 오랜만에 본단 말이에요. 특히 제주 반도체는 거의 바닥에서 지금 한 3-4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도 오늘도 주가가 또 이제 20% 넘는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CXL, 뭐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뭐 삼성전자 수주할 수 있다, 전용 뭐 칩을 개발한다, 뭐 검사 장비를 만든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은 이런 이제 급반등세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그럼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업앤다운 무엇일지 또 더불어서 항상 올 때마다 이제 곁대리로 종목을 주시는데 나름 적중률이 높거든요. 좋아요. 곁다리로 드리는 종목이 지금 아주 잘 가요. 네, 그래서 제주 반도체 곁다리로 오늘 또 볼만한 수상한 종목이 있는지도 공개해 그래서 주시죠. 이제 제주 반도체 주주분들이 또 이제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왜요? 제주 반도체는 네. 제가 다운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제주 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워낙 오늘도 지금 선업에 오른 자리에서 20%또 급등했잖아요. 네. 이게 워낙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신규 매수자분들이 뭐 내일 당장 5% 수익 내야지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대 수익이 제주 반도체가 막 선업에 움직이는 걸 보셨기 때문에 사자마자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아 적어도 이거 한 20-30%는 수익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5%만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도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놓치면은 손실이 조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다운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만약에 더 간다라고 하면 16,0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52주 신고가를 훨씬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저항이 별로 없어서 뭐 한 16,000원, 18,000원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제 다운 의견을 드렸고 곁다리로 오히려 TFE 같은 종목을 좀 보시면은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HBM, 특히 삼성전자 향 수혜가 강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 이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 차원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좋다고 하더라도 상단이 좀 막혀 있고 그래서 대안주로 TFE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10위에 올라와 있는 태영건설. 네. 태영건설의 상승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이걸 이제 정말 좀 철저하게 모럴 해저드라고 봐요. 음. 회사가 망하고 있어도 우리 이 항상 이런 건설회사들이 망하거나 이러면은 네.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거의 그렇죠. 대부분 또 살려줬잖아요. 왜냐하면 줄도산을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제 국제적인 리스크로 이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에는 으름장을 놓더라도 나중에 다 살려주더라. 네. 이런 이제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반등이 좀 들어오는 이유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PF 관련해서 이게 작년부터 많이 이슈가 있었죠. 작년에 막 9월 위기설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조용히 좀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시공능력 업계 이제 한 16위 정도로 이제 평가받는 태영건설이 이제 손 든 거거든요. 결국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라는 건 손 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들이 이제 상각이 시작될 거고 사실 이게 국제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분명히 좀 확산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는 어쨌든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철저하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살려주겠지라는 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발성 이슈로 주가가 이제 반등 들어오는 걸 노려서 매수를 하는 거 이건 정말 좀 리스키한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러지 않아도 아니 제주 반도체도 하루에 20%가 급등을 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상한가 가는 시장인데 왜 굳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나은 대안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태영건설 내일장 의견 주시면 또 이거 위배되는데 의견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운이죠. 뭐 당연히 다운 의견 드리고 네. 저는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연말에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 오늘도 새해 첫 거래일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제법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태영건설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건설 기업들이 또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만 아직 다른 건설사들 보시면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리스크 관리 정부에서도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영건설은 다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개 종목의 전반적인 점수 보실까요? 포스코 DX와 에코프로 머티, 제주반도체, 태영건설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업 의견을 주셨네요.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네, 오늘 베스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을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했는데. 네, 상한가 마감했는데 강력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비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저평가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열어보고 이렇게 객관적인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면 아니 이걸 보고 저평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너 있는데 전문가 맞아? 항상 맞아요. 밸류에이션을 따질 네. 때는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종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피어 그룹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갔나 못 갔나를 따지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한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절대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하잖아요. 상대평가가 훨씬 유용했던 것처럼 주식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상대평가가 훨씬 좀 유용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이 막 시가총액이 막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HLB도 시총이 막 6조가 넘어가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억눌려 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가 오히려 숏스퀴즈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완벽하게 셀트리온 제약이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상한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추세 전환의 강력한 이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는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 아까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피합병되는 법인이라는 재료가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뭐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보니까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오히려 내일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좀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아직도 좀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력 업 의견 드리도록 하고 가격 전략 같이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 뭐 네. 오늘 종가 현재가 근처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상승 여력을 따져봤을 때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15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제시했고요. 오늘
시간 외 혹은 내일 주가에서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알아봤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